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준원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올해를 특별히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 원년으로 삼고 도정에 정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역대 최장 기간인 51개월 1위를 하셨습니다. 그 소감과 함께 1위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51개월째 전라남도지사로서 직무수행 평가에서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항상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왔는데요. 이렇게 도민 제1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 이런 부분이 좀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잘하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도민들 좀 잘 해다오 하는 그런 격려와 함께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전라남도는 예산 확보 면에서 금년에 이제 12조 9천억이 됐는데요. 예산 증가율이 5.7%에 달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나라 예산도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5.7%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한 2배 정도 증가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18년도에 비교해 보면은 2018년도에 7조 2천억 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70%, 75%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크게 늘어났고 특히 이제 신규 사업들이 2년 연속 110건에 예를 들면 3조 5천억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농수산도 아닙니까? 그래서 농수산도로서 요즘에는 세계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6억 3천만 불에 이르러서 예를 들면 전라남도 김 수출 요즘에 냉동김밥 많이 뜨고 있잖아요. 김 수출이 2억 5천만 불, 또 전복도 수출하고 유자 수출할 때 배주스 이런 농산물 수출액이 이렇게 활기를 띠면서 이제 K푸드와 함께 전라남도가 이런 면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고흥나로 우주센터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1조 3천억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조성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이런 국책 사업들이 유치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립국가대학이 최근에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전라남도의 국립국가대학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 말씀이 있었고 또 3월 20일 날 국무총리께서 담화문 형태로 국립국가대학, 전라남도는 국가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대학 설립할 수 있는 우리 도민의 30년 정말 어려운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물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남도의 인구 정책과 산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를 특별히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남도는 22개 이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가 400만에 가까웠는데 지난해 말에 180만 4천 명, 지난 3월 달에는 180만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라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우리가 타개하고 지방 소멸을 넘어서서 국가 소멸까지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사실은 국가적인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은 지방 소멸 차원에서 우리 지방이라도 먼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결국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 같은 데는 이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때 복수 주소제를 시행하는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주말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장려해서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이제 농촌에서. 근데 이제 4도 3촌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지방 소멸을 막고 뭔가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식 전환 그리고 정책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담부서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서인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인구 청년 이민 국을 국단위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광역자치도에서는 먼저 시행하면서 시군까지도 22개 시군까지도 함께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전라남도에서 먼저 뛰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 문제 또 인구 문제는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랄지 이민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 생각해서 이제 국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알려주시죠. 전라남도 학교 출산율은 0.97로 전국적으로 세종시와 함께 전국 1위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0.97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0.58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니까 지금 국가적인 사실은 위기고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전라남도도 학교 출산율도 올리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 와서 많이 출산도 하고 정착을 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매월 전라남도 10만 원, 20개 시군에서 10만 원씩 해서 매월 20만 원씩의 이제 출산 장려금을 출생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곧 7월 1일부터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0세에서 17세까지 18년간을 매월 시군과 전라남도가 2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1억을 지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또 젊은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차라리 쪼개서 매월 주는 프로그램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출생수당을 이렇게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2,160만 원, 그리고 시군까지 하면은 4,320만 원, 그리고 시군까지 할 때 한 아이 태어나면 4,300, 둘째 아이는 8,600, 셋째까지 하면 1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또 정부도 한 아이 태어날 때마다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현금성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아이당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학교 출산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독일이랄지 또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도 대체로 이렇게 매월 주는 출생수당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매년 누계해서 이제 17세까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한 1,700억 정도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국가적으로 최소한 20만 원씩 매월 주는 이 제도를 국가적으로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지금 한 20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18년 후에 이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갈 때도 10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예산 656조 뭐 이렇게 될 때 10조라는 돈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국가에서도 20만 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전라남도 오시면은 금년에 태어난 우리 신생 어린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7세까지 20만 원씩을 지원 드리기로 이렇게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주거 정책도 있다고요. 청년 만원 주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 같은 경우는 4년, 기본 4년, 그리고 또 연장해서 2년까지, 최장 6년까지 이렇게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은 3년을 플러스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3년 더 플러스해서 10년까지 그렇게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사실은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호응이 좋아서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만원주택이 지금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꼭 해야 된다 이런 호응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이 제도를 잘 시행을 해서 청년이 돌아오고 아까 출생수당도 받고 만원주택에서 거주도 할 수 있고 그런 젊은이 돌아오는 그런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남 도정의 첨단 전략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전라남도 하면은 농수산도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통의 강점인 농수산업을 잘 살리면서도 이제는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 산업을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 M에서 양극재 생산 공장 세계 최대의 단지를 우리 광양만권에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광양만권은 이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 첨단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다 해서 국가적으로 적극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도 전라남도 유치하겠다. 아니, 무슨 전라남도에서 반도체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첨단 산업들이 전라남도에 오히려 아리백을 위해서는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우선 이 차세대 반도체로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7개의 기업과 함께 MOU도 맺고 지금 공장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2개 이상의 소재를 가지고 결합을 해서 고준위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지금 우주 항공 산업이랄지 방위 산업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화합물 반도체를 전라남도에서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요즘에 이제 AI다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메모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세계적인 지금 추세인데요.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전라남도에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중부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지금 유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는 고흥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발사체, 이 발사체 로켓을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조립하는 최종 단계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미 1조 6천억 원의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단도 만들고 새로운 발사체 민간 발사장도 만들고 발사체 산업을 이렇게 국가가 지금까지 개발해 온 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센터도 만들고 또 연구 기능이랄지 교육, 체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이언스 파크도 만들어서
앞으로 민간 우주 시대, 우주 경제 시대를 전라남도에서부터 열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의 중장기적 계획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덴마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글로벌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와 3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관련한 전남 해상 풍력 산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 예, 전라남도는 해상 풍력의 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36기가와트 정도의 이렇게 해상 풍력의 자원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8.2기가와트의 신안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세계적 규모로서 가장 크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남해 쪽이랄지 여수 쪽에도 해상 풍력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해상 풍력 생태계를 목포 신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겠다 해서 우선 세계적 베스타스 터빈 기업입니다. 세계적 터빈 기업 1위 기업인데요. 베스타스하고 터빈 공장 유치를 최근에 이렇게 이루어냈고, 앞으로 이제 터빈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랄지 타워랄지 이제 기초랄지 이런 부분 해상 풍력 생태계를 갖추어서 우리 이제 전라남도에서 국내 물량도 감당할 수 있게 하지만은 해외 물량까지 2기가와트 정도를 생산을 매년 이렇게 터빈을 생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기가와트 물량은 우리 전남에서, 그리고 1기가와트 정도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 생태계를 만들고 전라남도 동부까지 해상풍력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의 전진 기지가 우리 전라남도 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단계별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이 어떤 사업인지, 또 전남도는 어떻게 준비해 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 여건 그리고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중해 연안보다 훨씬 아름다운데 왜 남해안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특히 이제 제주도 오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면은 남해안까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개발하면서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5개 시도가 함께하는 남해안 광역 남북권 관광 개발 계획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3조 단위 정도 되는데요. 저희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고, 전라남도는 그중에서 1조 3천억을 지금 앞으로 10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추포도 음식 관광 테마 명소화 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남도 고택을 이용해서 어떤 스테이 여러 가지 체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또 섬진강 스테이 특화 상품, 요즘에 이제 그 스테이 일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베케이션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뜨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하고, 여수 같은 데는 뷰티 스파 웰리스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되면은 우리 이제 부산에서 여수 거쳐서 목포까지 남해안 관광이 크게 뜰 수 있다. 그리고 이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국가 단위로, 그리고 필요하면 지방에서도 함께 파견돼서 함께 개발하고 원스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그 남해안 종합개발청의 중심은 여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속의 문화 관광 수도로의 도약을 다짐하셨습니다. 글로벌 전남으로의 비상을 위한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세계로 옹비하는, 세계로 뛰는 전라남도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쪽으로 서울만 바라보면서 서울 중심에 사고, 서울과 경쟁하고 서울 가서 어떻게 잘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인식을 전환을 해서 세계로 뛰고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전라남도를 겨루자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MRO 산단이랄지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까지도 그쪽에 이렇게 유치하면서 앞으로는 무안국제공항이 세계 물류, 항공 물류 이런 거점 배후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앵커 기업까지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첨단 미래 도시를 무안 공항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남해안 종합 벨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남해안 종합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크게 육성해 가면서 남해안 종합개발청도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광주에서 영암까지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해서 누구나 여기 고속도로 와서는 한껏 기분을 한껏 한번 내고 달려볼 수 있는 200km 이상 달려볼 수 있는 이런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만들자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암까지 초고속도로가 되면은 젊은이들이 와서 끼를 발산하면서 또 영암 쪽에는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하면서 어떤 그 문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이의 테마파크까지 조성을 해서 전라남도가 젊은이들이 오는 관광의 메카로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세계를 향해서 뛰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의 앞으로의 비전과 도정을 이끄는 데 있어 도지사님의 신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빛나는 지방시대의 1번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올해 선언한 만큼 전라남도가 이제 새로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또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 돼서 대한민국이 미래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부터 잘 열심히 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 이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모범을 먼저 보이면서 지방의 위기를 타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의과대학을 잘 유치를 해서 성사시켜서 국립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 건강권을 돌보도록 하고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복지 시택도 저희 도에서 열심히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전라남도 미래 100년을 보고 우리 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로 삼은 전라남도 도정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며 선도적 정책으로 모범이 되는 전남 도정의 성공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세계 속 문화관광 수도로의 도약을 꿈꾸는 글로벌 전남으로의 비상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 고맙습니다.